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면서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분위기입니다. 의사협회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비대위를 꾸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집단 행동 동참 의사를 밝혀서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2020년 의료대란까지 가는 것인지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과 같은 의료대란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공백 사태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어떤 것이 쟁점인지 오늘은 정형준 보건의료단체 연합정책위원장과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10월에 뵙고 의협 문제, 의사정원 문제가 커질 때마다 저희가 선생님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좀 듣는 것 같습니다. 앞서 쭉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어찌됐든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좀 반드시 관철하겠다 이런 태도인 것 같고요. 반대로 의사들은 이거 막아야 된다, 궐기대회 열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전공의들이 어젯밤에 온라인 총회 심회까지 했는데 실제로 또 파업을 할지 말지 뭐 논란이 반반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실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실제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증언안에 대해서는 젊은 의사들이 제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반대하는 여론은 뭐 거의 엄청나게 높을 텐데. 네. 근데 이제 2020년에 진료 거부 때처럼 네. 진료 거부를 할 건지는 아직까지 약간 미지수인 게 네. 당시에는 이제 협회 지도부가 상당히 이 젊은 의사들을 많이 선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OECD 헬스 데이터 이런 것도 막 조작을 해가지고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이제 뭐 이런 정치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공공의대 이런 거는 네. 음서제다, 뭐 사회주의 의료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거꾸로 이제 협회 지도부나 아니면은 이런 의사협회의 이제 좀 나이 드신 리더들이 약간 좀 이 정부에 친화적이다 보니까 진정시키는 그런 국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반반 정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의협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약간의 파업을 좀 뒤에서 그렇죠. 추동하는 뭐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친화적인 의협 지도부가 좀 파업으로 그렇게 극단적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라고 젊은 의사들을 진정시키고 있다. 이 정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물론 이제 의사협회 지도부들도 네. 다 뭐 이 현 정부에 대해서 친화적이진 않죠. 근데 이제 그런 비중이 과거에는 이제 강성 우파가 있어서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도부가 사실 사퇴하고 비대위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의사협회는요? 의사협회 회장이 지금 사퇴하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전에는 생각을 해보시면 최대집 회장이 본인이 내가 구속될 때니까 그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내가 구속될 테니까 전공의들한테 끝까지 싸우라고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지도부의 어떤 톤이나 방향성이 지금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일단 지도부의 톤도 있지만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사정원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다. 이 젊은 의사들의 기류가 세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의사정원 2,000명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정원 확대는 원래 지지하는데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내용이 중요한데 이번에 사실 그 정책 발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늘리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좀 사실은 황당무계한 아니긴 합니다. 황당무계한 아니다. 그러니까 2,000명을 늘리겠다라는 거는 좀 통쾌한 맛이 있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배치하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의사 정원을 늘리겠다고 이제 이야기한 이유가 우리 사회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의료 공백을 어떤 식으로 메울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은 뭐 그 전에 뭐 필수 의료 패키지나 아니면 뭐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발표했다고 정부가 주장은 하지만 실제 의사들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재밌었던 점이 그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배치할 건지에 대한 기자 질문에 교육부에서 배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교육부가 이거를 그냥 2,000명을 쪼개서 배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도 의사들을 증언할 때 보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어느 진료 과목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네. 숫자가 이렇게 2,000, 1,000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고 또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인데 정부가 사실 그런 방법은 지금 취하지를 않고 그냥 다짜고짜 2,000명 이야기만 꺼내니까 사실 이 숫자에 제일 호응할 수 있는 건 저는 사교육 시장이라는 거는 동의를 그렇죠. 하고요. 학원만 북새통이다 이런 보도가 벌써 왜냐하면 나와요. 지금 2,000명이 실제로 다 지역의사가 될지 아니면은 뭐 저희가 이야기하는 필수 진료과로 갈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잘못돼 가지고 다시 또 피부 성형으로 온다든지 수도권으로 쓸려들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다 이게 그 공백 상태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갈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의대 정원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나와야 되는 숫자지. 이거를 정해놓고 어떤 식의 배치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꼴이거든요.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시민사회 단체도 2,000명 증원에 대해서 마냥 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좀 세부안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한 건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 그리고 계속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한다는 전제가 필요한 공공의대.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좋은 제도인데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지 않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게 대립구도가 되고 있으니까 정부하고 의사단체가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 이러다가 혹은 또 의료 공백이 생겨서 엉뚱하게 시민들만 피해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감정적 대립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그 정부가 이 2,000명 이렇게 딱 그 선언한 것은 총선 앞두고 어찌됐든 이제 시민들의 여론을 좀 반대 의협이나 의사단체에 대해서 뭐 호감이 없는 시민 여론을 좀 조직해서 총선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논쟁은 계속되지만 결과적으로 알맹이 없는 논쟁만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마치 이게 의대 정원이 의료 개혁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계속 포장을 해왔고 또 하나는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느냐가 의료 개혁의 중요한 어떤 방향이라고 이게 위장을 해온 거라고 저는 봐요. 실제로 그거는 크게 연관성이 없을 수 있거든요. 뭐 극단적으로 여기서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려도 전부 피부 성형을 하는 쪽으로 빠진다고 하면 의료개혁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의대 정원을 문재인 정부 때 연간 400명을 늘린다고 했는데 그중에 350명이 지역의사랑 공공의대였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이 훨씬 더 나은 방안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처방이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는 사실 의대 정원 말고 한국에서 진짜 지금 국민들이 어려움 겪고 계신 건 뭐 간병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병원의 어떤 전달 체계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라든지 지역의 돌봄이랑 의료 서비스나 방문 진료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건데 소아과 오픈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사 정원도 중요한 쟁점이긴 합니다만 이것만으로 해결되진 않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사실 아시다시피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내용은 거의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냥 명분뿐인 간호법도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사실 의대 정원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의료개혁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진정성 측면에서도 저는 의심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간호 인력을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간병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의대 정원이 어떻게 보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고 그 부분을 현 정부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의료개혁을 어디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총노선 하에 의사들은 어느 분야에 어떻게 늘릴 건지 간호인력은 어떻게 할 건지 간병인력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인력구조 재편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오로지 언론 지면에 오늘 아침에 뭐 거의 도배질을 하다시피 나온 것은 그래서 파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것이 쟁점이 되고 정부가 물러설 거냐 안 물러설 거냐. 문재인 정부 때는 의사단체에 고개를 숙였지만 검찰 정부인 윤석열 정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의사들에게 지지 않는다. 이런 어떤 대결 구도만 계속 보도가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승자는 누구냐 뭐 이런 프레임으로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 때문에 네. 막상 중요한 이야기들이 지금 없어진 것도 없어졌는데다가 이 국면이 상당히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뭐 국민들께서는 뭐 2,000명 증언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네. 뭐 이게 뭐 확정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부가 사실은 배치 문제나 이런 걸 다 결론을 낸 상황에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고 네. 그냥 숫자만 일단 던진 거기 때문에 네. 이 배치를 둘러싸고 또 엄청난 이전 투구가 벌어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대형 병원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이권하고 또 관련이 있고. 어떤 차원에서요? 예를 들면 대형 병원은 본인들의 의대생을 늘린다면 본인의 교육병원 의대생을 늘린다면 네. 당연히 쉽게 인턴과 레지던트를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각 의과대학이나 이런 것들 중에 만약에 뭐 민간 자본이 지금 들어간 의과대학들이 네. 많잖아요. 재벌 병원들은 병원을 만약에 지금 분원을 차린다든지 할 때도 의대생 늘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원도 늘려야 되니까. 네. 뭐 이런 부분들의 쟁점이 끼어 있을 수 있고 또 지역별로는 지금 뭐 총선이 다가오니까 당연히 네. 지역 의대권 이야기도 지금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데 그렇죠. 신설 의대나 이런 것들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네. 보면 전부 이해관계만 본질적인 내용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뭐 어디 의료 취약지에 정말 어떤 공공의료 기관을 더 설립할지 아니면은 뭐 그 내과, 외과, 소아과 같은 이런 핵심적인 진료과들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나오질 않고 네. 그냥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싸우는 네. 국면에서 그 산발적으로 지금 계속 이런 식의 전공의들이 뭐 전체 모여서 파업을 한다. 아니면 네. 어디 지역의 개원이들이 파업을 한다. 어느 네. 직능 진료과가 전체적으로 뭐 사표를 수리한다.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나오면서 시간이 네.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 이후까지도 후폭풍이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 1년 내내 의사 증원 2,000명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가지고 감론을박만 하다 끝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총선 이후에 당연히 배치가 이제 완료돼야 되니까요. 네. 2025학년도 그 대입에 예, 정원 배정은 제가 알기로 4월 중하순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 예. 근데 이제 그때까지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뭐 한 3개월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총선 끝나고까지도 여파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이런 이제 좀 제가 봤을 때 소모적인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다른 좀 이제는 그럼 배치를 어떻게 할지 네. 정부가 진짜 2,000명을 증원할 생각이면 여기에 좀 집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꺼내고 네. 이제 사회적인 어떤 합의도 좀 도출하고 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데 네. 이야기 자체가 이렇게 그냥 증원안을 찬성하는 정부와 증원안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들 사이에 이런 쟁점으로 되게 되면 사실 본질적인 이야기 할 공간이 전혀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사회적 합의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의료 인력을 그다음에 뭐 간호인력 등등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토론이나 이런 게 정부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예. 정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뭐 병상당 간호인력이라든지 간호인력 네. 충원이라든지 간호인력의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거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부분을 전부 의사들로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의사 정원과 관련해서는 유독 다른 쟁점하고는 달리 국민적인 어떤 관심사가 높고 특히 2020년에 한번 진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400명 증원안에 그렇죠.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민적인 어떤 기득권 에 대한 반감, 네. 그거를 이제 역으로 저는 이용해가지고 예. 선거 국면에서 쓰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이해를 하실 텐데, 근데 아마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네.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용이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끌고 가게 되니까. 네. 사실 뭐 꽃놀이패를 쥐고 흔들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예. SNS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해서 사실 지금에 있는 대결 구도와 대립 구도가 더 증폭된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물론 이분이 영향력이 네. 의사사회 안에서 좀 있지만 뭐 이분은 대단히 그 강성우파인 옛날 의협 회장이셨고 네. 그 이후에도 이제 뭐 강성우파인 최대집 지도부를 사실은 적극 지지해서 당선시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분의 이야기가 이제 과거에 그런 어떤 결집된 어떤 지도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약간 야인의 입장에서 저는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야인이요? 예. 약간 이건 재밌는 에피소드일 수 있는데 2020년에 그 400명 증원안에 반대할 때 의협회장을 했던 그 유명한 최대집 의협회장이 네. 실제로 지금도 지금은 사퇴했지만 네. 현 이제 요 종전까지 이제 협회장을 했던
이필수 의협 지도부에 의해서 사실은 비대위원장에 위촉이 됐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잘 싸우는 사람을 한다 이런 뜻보다는 예. 이 최대집 지금 전 의협 회장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집회에 나갈 정도로 반대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갖다 쓰는 그런 측면이 있고 예. 이 노한규 회장도 이제 그분들하고 아주 친해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 이렇게 좀 적대적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쉽게 하시는 걸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의사들의 성향이 정치 성향이 이렇게 우파적입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을 뭐 비대위원장에 앉히고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게 사실 국민적 눈높이는 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저도 아주 좀 같은 의사 입장에서 아주 부끄러운데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기가.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된 데는 이제 오랜 역사적 맥락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2000년에 국민들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의약분업 네. 이제 개혁을 할 때 계속 진료 거부하면서 맞아요. 당시에 이제 좀 의사협회에 이런 강성 우파들이 결집한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협회가 이제 직선제가 되면서 협회장 선거를 원래 2012년인가까지는 네. 그 대의원들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직선제가 되면서 훨씬 더 이제 강한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네. 협회장에 가까이 가게 되고 매번 협회장 선거를 할 때 상당한 이제 득표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계속 강화시키는 방식이 되다가 네. 핵심적으로는 이제 2020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진료 거부를 하면서 네. 훨씬 더 이제 그 결집력이 강해진 거죠. 강성 우파들이. 그리고 실제 그때 성공을 했잖아요. 네. 2000년에 의약분업은 기억을 해보시면 수가를 많이 올려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의대생 정원을 줄여주고 했지만 네. 의약분업 자체를 철회시키지는 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2020년에는 400명 증원한 자체가 완전히 원점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뒤로 물러서면서 의사들을 못 이긴다라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노한규 회장의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못 이긴다. 아무리 정부가 노력을 해도 기득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대통령은 더 이상 이거 미룰 수 없다, 의대 증원.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선생님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말대로 2,000명의 의사가 늘어난다면 지금 당장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소아과 오픈런, 그다음에 응급실 뺑뺑이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0명을 전부 소아과 의사로 만들어도 그 소아과 전문의가 나오려면은 최소한도 10년 이상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물론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리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사실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하에서 가는 거거든요.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 중기계획입니다. 근데 의사는 사실은 중기계획을 2배 정도 이렇게 더블링하는 10년 단위 계획밖에는 수립이 안 되거든요. 현재로 어떤 식으로 지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달라질 거는 10년이 지나야 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당장 효과가 있는 부분은 이런 게 있겠죠. 뭐 의과대학을 지금 졸업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유인해서 소아과로 끌어들일지 그리고 현재 소아과를 수련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어떤 식으로 진짜 소아과 진료 쪽에 배치할 수 있을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뭔가 꺼내거나 해도 막상 이제 여론에서 크게 딱 안 와닿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방식 자체가 정부가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잘못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 이제 뭐 수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아니면은 유인책입니다. 경제적 유인책. 근데 저희는 이제 그동안 항상 이야기를 해온 게 시민사회 단체는 우리도 그러면은 의무복무나 이런 게 가능한 아예 선발 때부터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 가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도 의료기관을 만들어주자. 이게 이제 대부분 다 공공의료기관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시장 자유주의적인 한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등, 뭐 아니면은 뭐 과도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등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번에 2,000명 증원안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이야기했다는 이유인지 아니면은 이런 게 싫어서인지 지역 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사실은 안 한다고 지금
사실 보건복지가 밝힌 사항이에요. 참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주객이 전도돼 있는 거죠. 이러면 결국에는 앞서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2,000명 뽑았는데 전부 돈 벌 수 있는 피부 성형으로 그냥 집중돼 버리고 정말 필요한 필수 의료의력이라든가 공공의대라든가 이런 쟁점은 그냥 다 실종돼 버리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만약에 2,000명을 교육부에서 그냥 별다른 논의 없이 수용 가능 인원으로 배분을 한다고 하면 현재 병원을 큰 병원을 갖고 있는 곳들은 수용이 가능하겠지만 작은 병원을 가지고 있는 특히나 이제 지역에 기반하고 있어서 어차피 지금 그 사립 의대들 자체도 경영상 그렇게 수시가 이제 좀 어려운 이런 곳들은 많은 증원을 사실 요청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국공립대 중심으로 이걸 한다고 말은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국공립대에 만약에 대규모 증원을 하려고 하면 국공립대에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인프라 투자를 할 돈이 과연 있느냐. 그리고 그 예산안이나 재정 계획에 대해서 지금 필수 의료 패키지나 아니면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하나도 나온 게 없거든요. 재정 투입을 얼마나 하겠다는 내용이 사실 없어요. 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까? 러프하게 설명을 하면. 일단은 만약에 뭐 지금 뭐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병원도 더 키워야 하고 의과대학도 더 키워야 하고 교원도 더 수용을 해야 되니까 뭐 대략 그 아시는 분들이 100억 이상이 더 들어갈 거다. 100억. 기본. 한 학교당.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의 규모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그 거꾸로 이야기해서 지금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산대 의대가 울산에도 의과대가 갖고 있지만 서울에 3,000병상짜리 아산병원을 갖고 있고요. 여기가 다 임상교원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기 강릉에도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산병원은 사실은 뭐 엄청난 인프라가 갖춰진 증원을 해도 본인들이 다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강원대병원은 제가 병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데 그곳에 지금 정원이 뭐 되게 적은 40명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100명으로 늘리려고 하더라도 그 병원을 2배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교원도 2배로 늘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재정 계획이라는 게 하나도 나온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정부가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국립대병원도 최근에 나온 안을 보면은 국립대들이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이제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네?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꺼냈다고요? 원래 공공기관은 기부금품을 받을 수는 있는데 모집을 못해요. 우리한테 돈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이렇게 모집할 수가 없는데 이제 모집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국립대병원은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병원 운영을 좀 쉽게 해라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뭐 할 수는 있다고 저는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부금품 모집의 이면에 보면 정부가 마땅히 국공립대학에 지원해야 되는 이제 지원금이나 아니면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이 지금 결핍돼 있기 때문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2,000명 증원을 했을 때 이미 자본 조달 능력이 이제 있는 그런 이제 규모가 있고 그런 재벌병원들 아니면 재벌재단을 갖고 있는 사립대가 아니고서야 과연 얼마나 수용 가능하다고 신청을 할 수 있을까? 11월에 이제 신청 인원을 받은 걸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뭐 그러니까 그 당시 2,500명인가 뭐 정도를 의과대학들이 수용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건 이제 수용 가능 인원에 대해서도 물어본 거고 각 의과대학별로도 죄송합니다. 각 의과대학별로도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많이 신청을 해야 우리가 이후에도 유리하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좀 신청한 규모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게 현실이 됐을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 의사들은 어떤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을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의협 지도부하고 연세가 좀 있는 선배격 되시는 의사들하고 또 젊은 의사들, 또 전공의들, 그리고 의대 지금 의과대학 다니는 학생들 다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전반적인 기류는 좀 어떤 겁니까? 특히 젊은 의사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뭐 전반적인 기류야 당연히 의사들은 한국에서 의사 한 명이라도 늘리는 거 반대하자라는 게 대부분의 기류죠. 이제 거기에 대한 논리적 어떤
그런 잘못되어 있는 이론들을 막 끼워 맞춰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진료 거부를 집단적으로 해야 될 수준이냐에 네. 대해서는 아마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는 나이가 좀 있고 이미 개원해 있고 이런 분들은 네. 이 사안이 사실은 진료 거부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젊은 의사들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막 배출됐을 때 이제 10년 뒤에는 나와야 되는 의사들이니까 네. 같이 경쟁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네. 그것보다 최근 젊은 의사들의 어떤 그 의식에서는 네. 이런 문제들이 되게 공정 문제로 환원이 되는 경우가 큽니다. 공정? 예. 어떤 차원?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예. 이제 본인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상당히 노력해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것보다 최근 한 20년 정도 의과대학 트렌드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의과대학에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능력주의 모델에서 네. 내가 엘리트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상징처럼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3,000명일 때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네. 이제 후배들이 5,000명일 때 들어오는 거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아마 납득하기가 대부분의 국민들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과거에 이제 뭐 저희 문재인 정부 때 인국공 사태에서도 약간 보였던 그런 시험에 관한 어떤 집착 그리고 이제 잘못된 그거는 이제 이 의대생들의 잘못이라기보다 한국 사회에 지나친 시험 의존에 따른 서열화되어 있는 능력주의 모델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2020년에도 비슷했거든요. 당시에도 의대생이나 레지던트인 이 젊은 의사분들이 네. 엄청 분노한 이유 중에 하나가 400명 증원에도 분노한 이유가 400명도 본인들이 만약에 입학할 때 400명이 더 늘어나 있었으면 네.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게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해결을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의사들을 설득하려면 증원되는 이 2,000명이 네. 실제로는 어떤 다른 트랙이 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를 하려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사는 의사인데 다른 트랙으로 뽑는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 무한 경쟁으로 사실은 네. 전국 1등부터 3,000등까지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이쪽은 뭐 지금 정부는 예를 들면은 뭐 지역 균형 인재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 균형 인재는 네. 사실 의무 복무 조건이 없이 그냥 네. 그곳에서 중고등학교 다닌 사람들을 네. 60% 이상 뽑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정도로는 안 되고 네. 아예 그냥 국가 장학생 수준으로 선발을 해서 10년 네. 정도의 의무 복무 네. 규정을 주든지 아니면 네. 공공의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네. 선발 방식은 그냥 투명하게 하지만 네. 선발된 다음에 이 인력이 네. 사실은 어떤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나 공공의료 서비스에서 네. 일한다고 하는 그래서 현재 이런 어떤 의사 사회 안에서 신분격차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왜 없냐면은 네. 의료라는 게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뭐 성적 좋아서 간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와 네. 뭐 그러면은 뭐 성적으로 따졌을 때 네. 뭐 그 3,000명 중에 그럼 성적이 낮았던 의사와 네. 사실 차이 없죠. 거꾸로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임상으로 가게 되면. 네. 그리고 실제 지금 너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대에 많이 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를 가야 되는데 공부를 잘해서 다 의대를 가고 돈을 벌려고 의대를 가는 이런 구조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그게 완전히 이제 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전도돼서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저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다툼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도 지원할 학생들은 많이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되면 제 이제 이야기는 네. 나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면서도 의사 하고 싶어. 그러니까 네. 최소한도 내가 의사를 하겠다, 환자를 돌보겠다라는 네. 사람을 선발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냥 성적으로만 뽑는 거는 네. 현재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을 돌보려고 의사가 되려는 거야?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피부 성형이나 그냥 돈 많이 벌거나 아니면 나 어디 의사 임내 하려고 의사를 하려는 거야? 라고 네. 하는 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의 3,000명을 그런 식의 선발 방식을 바꾸고 네. 뭐 이러는 것들이 쉽지 않다면 네. 최소한도 지금 늘어나는 인력에 대해서는 나는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선발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 지금 다른 지금 사이드로 제일 많이 이야기 나오는 대로
다시 이게 전국 1등부터 만약에 5,000등까지로 떨어지게 되면은 네. 그럼 이공계 공백 이야기부터가 다 현실이 되는 거고요, 사실. 그러니까 의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선발해야 되고 의사를 할 만한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데 이거는 네. 성적만으로 선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선생님,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1등부터 3,000등, 1등부터 5,000등까지 의대를 갑니까? 아, 그런 나라는 없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런가요? 가장 우리랑 비슷한 의료제도인 일본 같은 경우에 네. 물론 이제 공부를 대단히 잘하는 사람들이 의대를 많이 갑니다만 그래도 도쿄대, 공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웬만한 지방 의대보다는 훨씬 더 커트라인이 높고 네. 아직까지도 이공계에 또 지원하고 그쪽으로 나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적이 좋으면 의대를 가야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바꿔야 됩니다. 지금 좀 우리가 아이디어란 얘기도 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대안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미 민주당이 국회에 지금 법안을 내서 네. 제가 알기로 그 법사위까지 올라갔나 그런데 보건복지위는 통과했거든요. 네. 지역의사제 법안하고 공공의대 네. 법안이 있는데 지역의사제 법안,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법안은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네. 계약형 지역의사제나 지역균형 선발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역균형 선발은 지역 출신을 그냥 선발한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이외에 통제수단이 없고요.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은 네. 계약형 지역균형 인재는 네. 그냥 이후에 의과대학 입학한 다음에 뭐 장학금을 계약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역에 묶어둔다는 건데 네. 이 후자는 지금 이제 공공보건 장학생 제도라는 게 이미 있는데 네. 거기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거기도 장학금 주고 공공보건에 의해서 10년 정도 일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만 네.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지원 안 해요. 그 이유는 이제 다 뭐 아시다시피 예. 현재 의대생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건으로 하지 말자는 게 이제 민주당이 이제 주요 입법 발의해서 나온 지역의사제고요. 네. 지역의사제는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조건으로 선발하는 제도. 근데 그걸 법률적으로 이제 서포트하는 거고, 그리고 공공의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한다는 조건 하에 선발하는 별도의 의대입니다. 네. 이 두 가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국민적 지지도 더 얻을 수 있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공의들 안에서의 네. 어떤 그런 능력주의 모델을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네. 현재 상태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현실적인 안이 국회에 이미 입법 발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들에 대해서는 뭐 국회 안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나 논의 없고 정부 차원에서 그냥 2,000명 이렇게 주장을 하고 쟁점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싸움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아까 지역이사제랑 공공의대는 네. 지금 정부 여당과 정부는 반대합니다. 더 재밌는 건. 반대요? 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도대체? 이 법안이 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던 걸 다시 한다고 해서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전 정부의 예. 전 정권 씨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태도라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 공공의료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사실은 네. 이 부분이 2,000명 증원이 사실 국민적인 필요 없이 사실 어느 정도는 네. 뭐 저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예. 아유, 선생님 만나면 좀 속 시원한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속이 더 답답해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게 될지 더 걱정이 좀 생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장 파업은 안 하겠죠? 뭐 제가 듣기로는 당장 파업하는 거는 결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너무 좀 슬픈 이야기지만 네. 2000년에 의학분업대를 네. 기억해 보시면 거의 뭐 한 8개월을 이렇게 막 진료거부 했다가 안 했다가 진료거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랬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까 봐 네. 저는 더 걱정입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은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오늘 진료 안 합니다 이런 거 붙어져 있고 결국에는 다 이게 국민들 시민들의 불편으로 초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장 공공의 입장에 서야 되는 의료 집단이 이 공공하고는 전혀 공공 안녕과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 방향의 선택을 해서 참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선생님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제가 그동안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네.
저희가 2000년에 의약분업 때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하는 거를 경험했고 2020년에도 코로나 국면에도 저렇게 진료 거부를 해서 국민들 환자들 불편을 초래하거나 상당히 어려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가 사실은 공적인 기능을 하는 의사들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하는 합의가 이제 네. 그때 발생을 했고 당연히 외국에서는 진료 거부나 이런 것들이 있지도 않지만 있더라도 큰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의 의사들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5%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을 최소한도 어느 정도까지 지역별로 늘려놨다면 네. 지금 저렇게 진료 거부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국민들이나 저희가 정부가 쫄 필요가 없죠. 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냥 그쪽은 그러면 정리하고 가면 되는데 네. 한국은 이 공공의료 지원 수준이나 이 전략이 너무 낮다 보니까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어쨌든 간에 공공의료기관을 많이 만드는 거 네. 그리고 공익적인 의료기관을 많이 만드는 거 그게 저는 대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말씀이 상당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주 모셔서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